자, 지난 시간까지는 NPN 트랜지스터하고 PNP 트랜지스터의 동작 모드, 그 다음 각 모드에서 마이너리 캐리어 분포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각 모드별로 흐르는 전류와, 그러니까 각 모드별로 흐르는 전류에 대해서 이제 한번 따져보겠어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각 모드별로 캐리어의 움직임을 우리가 고려를 했으니까 캐리어의 움직임이 뭡니까? 캐리어가 차지가 되고 차지의 움직임이고 그것이 바로 전류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먼저 우리 항상 NPN이나 PNP를 하게 되는데 NPN, TR에 대해서 생각하고 동작 모드는 일단 액티브 모드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트랜지스터가 N, P, N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을 거고 전압이 액티브 모드니까 여기는 포워드 바이어스가 걸려야 되니까 이렇게 전압이 인가가 될 거고 이 전압을 갖다가 VBE라는 전압으로 표기를 합니다. 베이스와 에미터 사이에 걸리는 전압이니까. 그 다음에 베이스하고 콜렉터 사이에 걸리는 전압이니까 이렇게 여기는 역방향 바이어스가 걸려야 되니까 극성이 이와 같이 걸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VCB. 그래서 여기는 콜렉터 전압이 베이스 전압에 비해서 얼마나 높은지를 따지는 거고 여기는 에미터 전압에 비해서 베이스 전압이 얼마나 높은지를 따지게 됩니다. 여러 가지 VCB가 모두 다 양이 되면은 바로 액티브 모드가 돼요. 그러면은 일단은 지난 시간에 했던 마이너리 캐리어 분포를 다시 한번 더 생각을 해보겠어요. X가 있고 여기가 에미터 정션이 되고요. 여기가 콜렉터 정션이 된다고 봅시다. 그 다음에 이 두 개는 N타입과 P타입과 N타입이 되어 있고 여기는 순방향 바이어스가 걸려 있고 여기에는 역방향 바이어스가 걸려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N타입, P타입, N타입을 만들 때 도핑 레이트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도핑 레이트에 썸을 익히는 상태에서 N 영역에 들어있는 홀의 농도 NP0가 되고 여기는 PN0가 되고요. NP0, PN0, 여기는 PN, 다시 또 PN0. 이렇게, 그러니까 이쪽에 N타입에서 마이너리 캐리어 분포가 이만큼, 썸을 익히는 상태에서 이만큼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도너 이온들이 결정이 되니까 PN0의 크기는 어떻게 돼요? ND분의 NI의 자성이 되고 여기서의 NP0는 여기에 P타입을 도핑하는 액세스 투 덴시티의 분의 NI의 자성이 되는 거고 여기는 PN0가 역시 ND분의 NI의 자성인데 여기 있는 이 ND하고 여기 있는 ND는 달라요. 그렇죠? 도핑 레이트가 서로 다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 에미터 쪽의 도핑 레이트라고 해서 NDE 여기는 콜렉터의 도핑 레이트라고 해서 NDC라고 두겠어요. 다시 한번 자세히 얘기하면 이 N타입 단독으로 존재했을 때 N타입을 만들었으니까 도너를 도핑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 있는 전자의 밀도는 도너 덴시티와 같고 홀의 밀도는 이렇게 된다는 거고요. 중간에 있는 베이스 영역은 P타입이니까 액세스 덴시티를 줬을 거예요. 액세스를 도핑했는 거니까 홀의 농도는 NA, 전자의 농도는 NA분의 NI다. 이쪽에는 다시 또 N타입이니까 이와 같이 그런 케이스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가 이제 액티브 모드일 때는 이쪽에 포워드 바이어스가 걸렸으니까 이렇게 지난 시간에 마이너리 캐리 분포가 넘어와서 이런 식으로 제로가 된다고 그랬어요. 지난 시간에. 이쪽에가 리버스 바이어스니까 제로가 되고 여기서는 이런 모양으로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왜 돼요? 이쪽에서 일로 넘어가는 홀 농도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요 얘기는 안 했어요. 그러니까 요 베이스 영역에만 중점적으로 얘기했고, 즉 N 영역에서 P 영역으로 넘어온 일렉트론이 쭉 디퓨전에 가다가 콜렉터 영역 정션을 만나게 되면 필드에 의해서 이끌려서 콜렉터 쪽으로 까버리기 때문에 요즘은 제로가 돼야 돼요. 캐리어의 농도가.
여기에는 얼마나 전압에 의해서 요 크기가 결정이 되고.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P 영역에서 이쪽에 있는 N 영역으로 홀이 디퓨전 됩니다. 그죠? 이 두 개는 포드 바이어스니까. 그런데 이 홀들은 그냥 쭉 걸려가는 거예요. 일렉트론만 N 영역에서 에미터 영역에서 베이스로 넘어온 이 일렉트론만 콜렉터로 끌려가는 거지, 이 베이스 영역에서 에미터 쪽으로 넘어간 홀들은 이쪽에는 없거든요. 그냥 쭉 가는 거예요. 그냥 디퓨전으로. PN 다이오드처럼. 그 다음에 이쪽에 N 영역은 여기는 리버스 바이어스가 걸렸으니까 마이너리 캐리어 분포가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각 영역별로 캐리어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봅시다. 그러면은 먼저 베이스 영역에서 마이너리 캐리어 분포를 이렇게 만들어 주려고 그러면은 여기서 일렉트론이 베이스 영역으로 이렇게 넘어가야 될 거예요. 그렇죠? 이 분포가 어떻게 만들어졌어요? 에미터 영역에서 베이스 영역으로 일렉트론이 디퓨전해가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렇게 넘어간 일렉트론이 있고,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NE라고 둡시다. 일렉트론이 에미터 영역에서 베이스로 넘어간 일렉트론이 양이 있어요. 그럼 100개가 넘어갔다. 그러면은 베이스 영역에서는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은 그것이 쭉 가면서 베이스 영역에 있는 홀과 리콤비네이션이 일부 일어납니다. 그렇죠? 일어나고 콜렉터 정션에 도달한 일렉트론은 무조건 다 끌려가요. 콜렉터 쪽으로. 그 말은 뭡니까? 넘어온 100개의 일렉트론 중에 90개는 넘어가고 10개는 리콤비네이션 하는데 기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만한 양의 전자가 넘어오면은 콜렉터 쪽으로 또 거의 다 넘어가고 일부가 베이스 영역에서 홀과 리콤비네이션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것이 MB라고 두고요. 이것을 NC라고 두겠습니다. 전자의 움직임은 이걸로 설명이, 일단 에미터에서 출발한 전자는 이렇게 간다 이거예요. 에미터에서 베이스가 순방향 바이어스가 걸렸으니까 무조건 에미터에서 베이스 쪽으로 일렉트론은 주입이 됩니다. 그렇죠? 주입된 일렉트론이 베이스 영역이 폭이 좁다 보니까 쭉 디퓨전이 흘러가다 보니 콜렉터 정신에 도달을 하게 되는 거죠. 만약에 베이스 폭이 굉장히 길면은요, 도달을 못 합니다. 도달하기 이전에 이미 리콤비네이션 다 일어날 거니까. 그래서 이 폭이 좁기 때문에 일부만 리콤비네이션이 일어나고 나머지 대다수가 콜렉터 정션이 도달을 하게 되는 거고, 도달한 일렉트론은 필드에 의해서 이끌려 가버리는 거죠. 왜? 여기에 디퓨전 리전에 필드가 형성이 되어 있으니까. 그것이 콜렉터 쪽으로 넘어가는 NC계를 형성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에미터에서 출발한 일렉트론은 이렇게 움직이게 되고, 그 다음에 움직이는 게 누구냐 하면은 베이스 영역에서 에미터 영역으로 홀이 주입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베이스 영역으로부터 출발해서 에미터 쪽으로 홀이 출발, 이렇게 움직이게 돼요. 그래서 PB, 여기가 PE, 이렇게 씁시다. 그러니까 베이스에서 에미터 쪽으로 홀이 이렇게 주입이 된다. 그 다음에 베이스하고 콜렉터 사이에도 리버스 바이어스가 걸려 있지만은 아주 미소한 리버스 세츄레이션 커런트가 흐릅니다. 그 리버스 세츄레이션 커런트의 의미가 뭡니까? 요 콜렉터 정션의 디퓨전 리전 내에서의 일렉트론 홀 페어 제너레이션이 일어난다면 그것이 필드에 의해서 끌려가 버리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요 안에서 만약에 일렉트론하고 홀하고 한 개씩 생겼다. 그러면 일렉트론은 어디로 갔냐면은 플러스 쪽으로 끌려가는 거니까 이쪽으로 이렇게 가는 거고, 그 다음에 홀은 일로 가는 게 아니죠. 홀은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일렉트론의 수고 NC 2라 합시다. 이거는 PB2라고 두고. 자, 그러면은 이 NPN 트랜지스터에서 발생되는 모든 캐리어의 움직임을 다 설명을 했어요. 이걸로부터 출발해서 이제 전류가 나옵니다. 캐리어의 움직임을 다 봤으니까. 자, 다시 한 번 더 얘기할게요. N 영역에서 P 영역으로 일렉트론이 주입하는 양이 N이개예요. N이개가 베이스 영역으로 와서 디퓨전해가 쭉 흘러갑니다. 흘러가면서 P 영역에 있는
홀하고 리콤비네이션이 일어난다고. 리콤비네이션 일어나는 일렉트론의 수가 NB개예요. 그 다음에 나머지가 NC가 콜렉터 쪽으로 넘어가는 거니까 N은 NB 더하기 NC가 돼야 되죠. 그죠? 수식으로. 그 다음에 베이스 영역에서 에미터 영역으로 이번에는 홀이 넘어갑니다. 그죠? 홀이 이렇게 넘어갈 거니까 베이스 영역에서 에미터 영역으로 가는 홀의 개수는 PB개. 그것이 에미터 쪽으로 왔는 홀의 수는 P개. 이건 두 개는 같아야 되겠죠? 같는 만큼. 이 와서 얘네들이 여기까지 도달합니까? 아니죠? 쭉 오다가 다 리콤비네이션 대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여기서 PB개 갖고 넘어왔으면 그 PB개가 이 전극을 도달하기 이전에 여기에 있는 일렉트론과 다 리콤비네이션 하는 거예요. 다 사라지는 거죠. 이렇게 익스포넨셜 함수로 감소를 해서. 왜? 이 길은 엄청나게 긴 길이니까. 그 다음에 이쪽에는 얘하고 다르게 행동하죠. 왜? 여기는 포워드 바이어스고 여기는 리버스 바이어스니까. 그래서 여기서 리버스 바이어스니까 여기 디프리션 리전이 형성되어 있을 거고 그 디프리션 리전에서의 일렉트론과 홀 페어가 제너레이션이 일어납니다. 한 개씩 발생을 한다고. 발생을 하는데 여기서 발생을 하고 여기서 발생을 해요. 여기서 발생하는 것은 다시 리콤비네이션 대가 없어지고 여기서 발생하는 거는 있는 게 아니죠. 여기에 플러스 마이너스, 여기에는 플러스 이온이 이렇게 도는 이온들이 있고 여기에는 억셉터 이온들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에 의해서 끌려가 버립니다. 그래서 전자는 이쪽으로 가버리고 홀은 이쪽으로 가는 거니까 일로 가는 일렉트론 숫자하고 일로 가는 홀의 숫자가 같아야 돼요. 그렇죠? 한 개씩 생길 거니 같이. 홀이 10개 생기는데 일렉트론은 5개밖에 안 생긴다. 이건 안 되죠. 항상 쌍으로 생기는 거니까.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수식으로 보면 N이는 NB 플러스 NC라는 식을 만족을 해야 되고 PB는 P라는 식을 만족을 해야 되고 PB2는 NC2를 만족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외부에서 흘러 들어가는 전류 이렇게 IE를 두겠어요. 그 다음에 일로 흘러 들어가는 전류를 IB 이렇게 흘러 들어가는 전류 IC. 어차피 우리는 이 전체를 갖고 밖에서 들다볼 거니까 안에 내부를 들다보는 게 아니고 정기적으로는 밖에 단자에서 들다봐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단자와 단자 사이의 전하, 단자에 흘러 들어가는 전류. 그러면은 IE를 형성하는 걸 한번 볼까요? IE는 누구냐? 즉 에미터 쪽에서 이렇게 흘러가는 전류의 정의가 이 단면적에 1초 동안에 지나가는 차지 양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도달하는 여기서 공급되는 전자의 숫자를 한번 따져보자고요. 여기서 단위 시간당 몇 개의 전자가 들어가야 되는지를. 자, 일단 이 NE개만큼 베이스로 넘가줘야 되니까 그것이 이 전극을 통해서 공급이 돼야 돼요. 그래야 이 안에서 상태가 변경이 안 일어납니다. 항상 이거는 뭡니까? 스테이트 상태가 돼서 시간에 따라서 변하면 안 돼요. 항상 그대로 있어야 돼, 시간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 에미터 영역에서 베이스 영역으로 단위 시간당 NE개만큼 계속 공급이 되는 거니까 당연히 전극에서 그만한 숫자를 공급을 해줘야 되죠. 그래야 이 안에 전자가 안 변할 거 아니야. 그 다음에 이 베이스 영역에서 에미터 영역으로 홀이 넘어왔는데 이 홀이 어떻게 된다고요? 에미터 영역 쭉 오면서 리콤비네이션이 일어난다 그랬죠. 그 리콤비네이션 할 때 전자 없이는 안 일어날 거고 그러면 그러한 전자가 없어지면은 이 전체 전자의 숫자가 줄어들 거니까 그만큼 외부에서 또 공급을 해줘야 되죠. 그래야 유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NE개에다가 차지를 곱한 거 더하기 P에다가 차지를 곱한 거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에미터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은 보면 어디 돼요? 전자가 이렇게 공급이 됐으니까 전류는 밖으로 빠져나오는 방향이죠. 그래서 마이너스를 붙여줘야 돼. 그래서 I에 NE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전류 성분과 마이너스 IP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전류 성분을 합한 거고 극성은 반대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에미터의 단자에서 공급되는 전자입니다. 토탈 전자예요. 그것을 차지를 곱하면 전류로 되는 거죠.
그래서 요 NE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전류 성분과 여기서 넘어오는 호를 리콤비네이션 하는데 필요한 전자가 만들어주는 전류. 요것을 합하면은 에미터 전류가 되는 거고, 극성은 전류가 빠져나오는데 잡기를 흘러 들어가는 쪽으로 잡았기 때문에 마이너스 값을 붙이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베이스에 흐르는 전류를 봅시다. 베이스에 흐르는 전류는 NE계가 넘어와서 NB계만큼 리콤비네이션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이 B라는 단자에서 뭐를 공급을 해야 되느냐 하면 홀을 공급하는 거예요. 왜? 이 NB계만큼 리콤비네이션 시키는데 필요한 홀이 공급이 돼야 되거든. 그 다음에 이 PB계만큼 넘어가죠. 넘어가는 것도 얘가 공급을 해줘야 이 P 영역에서의 홀 농도가 안 변합니다. 따라서 얘가 만들어주는 전류 성분하고 얘가 만들어주는 전류 성분을 합하면 돼요. 그런데 홀을 공급하는 거니까 전류가 흘러 들어가야 되죠. 얘도 전자가 리콤비네이션 되기 위해서는 홀이 들어가야 되고, 홀이 넘어갔으니까 홀을 공급해야 되니까 전류가 여기서는 일로 홀을 공급하는 거니까 전류의 방향하고 같은 방향이죠. 그래서 플러스가 됩니다. 그래서 INB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전류 성분과 PB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전류 성분의 합과 같다. 그 다음에 하나가 더 있죠. 예. 요 자체에서 리콤비네이션 된 홀들은 이 전체의 홀의 농도를 올려주는 거죠. 올려주니까 이거는 이렇게 빠져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요만큼 덜 공급을 해도 된다. 그러니까 요거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전류 성분만큼 빼줘야 되겠다. 그래서 마이너스 IPB2 만큼 빠지는 겁니다. 자, 그럼 베이스 전류를 다 했고요. 그 다음에 컬렉터 전류는 두 가지 성분입니다. 이 N 영역에서 출발한 일렉트론이 P 영역에서 리콤비네이션 되지 않고 살아서 컬렉터 정선이 도달한 NC계의 전자가 다 넘어오는 거예요. 그럼 넘어오면 이 N 영역이 어디 돼요? 전자가 자꾸 많아지죠. N 영역이 많아지면 어디 돼요? 그것이 전극을 통해서 빠져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전자가 이렇게 빠져나가요. 단위 시간당 얼마만큼? NC계만큼. 그 다음에 이 NC2는 얼마 돼요? 이 자체에서 생성된 일렉트론이 빠져나왔으니까 역시 일렉트론을 키우는 쪽으로 만들어지니까 역시 빠져나간다. 그래서 NC 플러스 NC2개만한 전자가 이 전극을 통해서 빠져나가는 거니까 전류는 왜 돼요? 흘러 들어가는 쪽으로 방향이 잡아야 되죠. 그죠? 전자의 반대 방향이네. 그래서 I NC 플러스 I NC2. 자, 그 다음에 요 수식으로부터 뭡니까? INE는 크기만 따질게요. 방향이 있으니까. INB 더하기 INC. 방향까지 잡읍시다. 그래야 부호가 나중에 여러분 형성이 되는 거니까. INE1은 왜 돼요? 그냥 그대로. 이렇게 되겠네. 여기가 부호가 마이너스를 이미 붙여놨기 때문에 NE1은 전류가 이렇게 흐르는 걸로 보는 거예요. 전부 다. 그 다음에 IPB는 IPE. 그 다음에 IPB2는 INC2. 그러면은 IB 플러스 IC 플러스 IE는 이걸 더하면은 얘하고가 없어집니다. 이 식에 이어서. 그죠? 얘 크기는 얘 두 개의 합과 같으니까 부호가 반대되니까 더하면 제로가 돼. 그죠? 그 다음에 얘하고 더하면 제로가 돼. 얘하고 더해도 제로가 되니까 올 제로가 되죠. 이거는 KCL을 만족한다는 뜻이에요. 왜? TR 전체를 하나의 슈퍼노드로 보면 되니까. 그러니까 트랜지스터에 흘러들어가는 세 개의 전류의 합은 제로다. 이거는 KCL입니다.
트랜지스터의 특성이 아니고. 자, 여기서 이제 TR을 우리가 계산을 간편하게 하기 위해서 가정이 들어갑니다. 아주 큰 가정이에요. IEN하고 IPE하고를 비교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에미터 영역에서 전자에 의해서 흐르는 전류와 홀에 의해서 흐르는 전류의 크기를 비교해 보니까 IEN이 IPE보다는 훨씬 더 큽니다. 따라서 IE를 갖다가 그냥 I-IEN으로 둡니다. 얘를 무시해 버리는 거죠. 이 항을 없애겠다는 거예요. 보통 엔지니어가 아주 작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를 간주하느냐 하면은 10분의 1.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8분의 1까지도 우리가 아주 작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대선도를 기억을 하게 되면 보대선도가 보통 한 10 정도가 거의 무시가 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엔지니어가 무시할 수 있는 항은 한 10분의 1 정도를 무시하게 되는데, 자, 우리가 PN 다이오드를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여기다가 이제 순방향 바이어스를 가했어요. 가하면은 마이너리티 캐리어 분포가 지난 시간에 그렸지만은 이런 스타일의 모양이 됩니다. 그러면은 요 높이가 PN0의 익스포넨셜 VT분의 VD, 다이오드에 걸리는 전압이 VD라고 둔다면 요 높이는 MP0의 익스포넨셜 VT분의 VD가 돼요. 그리고 여기로 흘러가는 홀 디퓨전 커런트하고 여기로 흘러가는 일렉트론 디퓨전 커런트는 누구에 의해서 결정되냐 하면은 얘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수식을 여러분 다이오드 할 때 보면은, 자,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PN0하고 MP0 말고는 같아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PN0의 크기는 뭐냐 하면 이쪽에서 도핑된, 만약에 N타입이니까 ND분의 NI 자승이 되고요. 이 값은 NA분의 세트 덴시티분의 NI의 자승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가 하이 도핑되어 있고 여기가 로 도핑되어 있으면, 자, 여기가 하이 도핑되어 있고 여기가 로 도핑되어 있으면요, NA는 매우 크고 ND는 조금 적은 값이에요. 그렇죠? 그 말은 이 PN0가 MP0보다 크다는 거예요. NA가 ND보다 훨씬 더 크면 PN0가 MP0보다는 훨씬 더 크다는 거예요. 이 말은 여기서 흐르는 홀 디퓨전 커런트하고 얘하고 일렉트론 디퓨전 커런트를 더하면 지금 IE하고 얘하고 더하는 게 그런 의미예요. 이 N 영역에서 P 영역으로 일렉트론 디퓨전이 일어난 일렉트론 디퓨전 커런트하고 이거는 P 영역에서 N 영역으로 홀 디퓨전이 일어난 홀 디퓨전 커런트죠. 그 두 개 합해서 에미터 전류를 만드는데 이 전류 두 개의 크기가 여기에 도핑 레이트하고 여기에 도핑 레이트의 비하고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이 도핑된 쪽에서 로 도핑된 쪽으로 넘어가는 디퓨전 커런트가 로 도핑에서 하이 도핑으로 넘어오는 커런트보다 훨씬 더 크다는 거예요. 얼마만큼? 도핑 레이트의 B만큼. 지난 시간에 에미터가 왜 하이 도핑 되는지 이유를 설명했죠? 그럼 지금 현재 PNP 트랜지스터에서 에미터는 하이 도핑 되어 있고 베이스는 로우 도핑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가정이 성립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리버스 액티브 모드, 역방향 액티브 모드일 때는 안 된다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제는 콜렉터하고 에미터하고 단자를 바꿔버리면은 콜렉터는 베이스보다 오히려 로우 도핑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간격을 만족을 하지 않아. 그래서 TR의 특성이 잘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쓰려 그러면은 에미터가 하이 도핑이 돼야 된다. 베이스보다는.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가정이고, 이거는 뭐 당연히 만족하는 가정이고요. 두 번째 가정은
일단 베이스 영역이 조금 문제가 돼요. 왜냐하면은 베이스 영역에 흐르는 전류는 여기 있는 이 PB하고 MB하고 MB2 이 세 개인데 얘는 무시할 수 있어. 왜? 리버스 세츄레이션 커런트니까. 뭐 일반적으로 역방향 바이어스 걸렸으니까 전류가 안 흐른다. 우리가 많이 쓰는 다이오드니 바이어스는 많이 썼으니까. 얘는 무시하는 건 큰 문제가 안 돼요. 문제는 뭐냐면 얘하고 비교입니다. 얘하고 비교할 때는 얘가 훨씬 더 크다고 얘기를 했는데 얘하고 비교하기는 조금 껄끄러워요. 그죠? 왜냐하면 요 성분이 이 성분의 일부밖에 안 되거든. 그런데도 우리가 강력하게 그냥 가정을 두는 겁니다. I, M, B가 I, P, B보다는 훨씬 더 크다. 그래서 얘를 무시를 하겠다는 거예요. 당연히 얘는 리버스 세츄레이션 커런트니까 무시가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두기를 IB는 IMB 이렇게 두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두는 것이 조금 껄끄러워요. 껄끄럽기는. 그러나 우리가 수식을 계산하기 위해서 편하게 하기 위해서 뭐 기껏 해봐야 만약에 같다 하더라도 2배밖에 안 되거든. 그죠? 2배밖에 안 되니까 5다 정도의 차이는 아니니까 큰 문제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되고 요걸 무시하면 의해서 INC2와 IPB2를 갖다가 거의 제로로 두고 그 다음에 얘는 얘보다 훨씬 더 크다고 둔다면 베이스 커런트는 MB가 되고 콜렉터의 커런트는 INC가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깊게 생각하면 이와 같이 되는 거고요. 여러분 살짝 트랜지스터가 뭐냐라고 살짝 이해하려고 그러면 딴 거 다 필요 없고 이 세 개만 생각하면 됩니다. 그냥 에미터에서 캐리어가 출발을 해서 베이스에서 리콤비네이션이 일어나고 나머지 장문이 다 컬렉터로 넘어간다. 이 전류 세 개만 갖고 지금부터 모든 문제를 풀겠다는 거예요. 지금 쭉 과정이. 그러니까 이런 시시콜콜한 것들은 무시를 다 해버리고. 그러면 이제 수식을 우리가 쓸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콜렉터에 흐르는 전류는 에미터에 흐르는 전류에 비례한다. 나머지 전류 성분을 무시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PB라는 게 있어요. P가 들어가 버리면은 P는 에미터 전류는 관여하지만 콜렉터 전류에는 관여를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쟤를 더해버리면은 비례한다는 관계를 못 씁니다. 그렇죠? 그래서 가정을 하고 난 이후니까 콜렉터에 흐르는 전류는 에미터에 흐르는 전류가 비례하는데 그 비례 상수를 우리는 알파 F라고 둡니다. 그리고 이 알파 F는 거의 1에 가까운 수치가 돼. 즉 다시 말해서 넘어온 개수의 대부분이 다 넘어간다 이거예요. 보통 한 0.99 정도 됩니다. 일반적으로. 뭐 좀 작다 그러면은 0.9 정도. 0.9 되면 굉장히 적어요. 90% 정도가 넘어가는 거니까 10%가 빠지거든. 0.99가 되면은 1%만 빠지고 99%가 넘어가는 거고 슈퍼 트랜지스터라고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0.999 정도 됩니다. 0.999 되면은 99.9%가 넘어가고 0.1%만 리콤비네이션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슈퍼 트랜지스터 같은 거는 베이스 폭이 진짜로 좁아요. 그러니까 딱 넘어오자마자 바로 콜렉터 정션이 가버리는 거죠. 그 리콤비네이션 한 시간이 없다는 거죠. 짧으니까. 그 다음에 베타가 적다는, 알파 F가 적다는 것은 베이스 영역이 폭이 좀 넓다는 거고. 브로드하게 만들면 알파 F가 나쁘고 아주 정밀하게 트랜지스터를 만들게 되면 알파 F를 갖다가 1에 가까운 숫자로 만들 수가 있는데 1보다 클 수는 없죠. 콜렉터 전류가 에미터 전류보다 많을 수는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베이스 전류는 왜 되겠어요? KCL에서부터 베이스 전류는 에미터 전류에다가 콜렉터 전류를 지금 부호가 보면은 흘러 들어가는 쪽이라고 그랬으니까 마이너스를 붙이는 게 낫겠죠. 그렇죠? 베이스 전류는 마이너스 IE 플러스 IC. 얘가 마이너스 알파 F I니까 마이너스 1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베이스에 흐르는 전류는 에미터에 흐르는 전류에 1-F방학분 곱하고, 이 마이너스 붙은 거는 방향이 반대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이 마이너스를 자꾸 의미를 두지 말고, 이 마이너스는 지금 현재 내가 저렇게 잡았는 에미터 흐르는 전류, 베이스에 흐르는 전류, 콜렉터에 흐르는 전류를 다 트랜지스터로 들어가는 쪽으로 잡았기 때문에 방향이 반대가 된다. 그런 의미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따지는 게 콜렉터 전류하고 베이스 전류의 비입니다. 이걸 갖다가 우리는 베타 F라고 둬요. 이것이 1-알파 F분의 알파 F가 되는 겁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이게 정폭률이에요. 그래서 베타 F 값은 보통 일반적으로 트랜지스터가 만들어지면 데이터 시트에 이 값을 가르쳐 줍니다. 트랜지스터를 어떻게 만드는지를 가르쳐 줘야 되니까. 그래서 보통 50에서 150 정도의 숫자가 돼요. 데이터 시트 보면 얘가 50에서 150 정도 되고요. 여러분 아무런 그 정보가 없을 때는 그냥 베타 F는 100으로 많이 간주합니다. 100으로 해서 문제를 푼다고요. 100이 되려고 그러면 알파 F가 얼마 정도 되냐면 0.99가 되면 돼요. 0.99가 되면 0.01분의 0.99니까 거의 99죠. 그래서 베타 F는 콜렉터에 흐르는 전류하고 베이스에 흐르는 전류의 B가 베타 F니까 또 다른 수식은 이렇게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요 수식이 이제 해로 풀 때 왜 들어갔냐, 어디에 들어갔냐면, 여러분들 모스 경험했을 거예요. 모스를 하면은, 참고적으로, 모스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은, 액티브 모드에 대해서 지금 생각하는 거죠? 지금 생각하는 전체가 액티브 모드예요. 액티브 모드에서 생각하는 거니까, 모스가 어느 모드? 세츄레이션 모드. 그 다음에 드레인하고 콜렉터 전류와 같다는 거니까, 드레인에 흐르는 전류는 KN에 게이트와 소스 사이에 걸리는 전압에 의해서 결정되는 이 수식 대신에 예를 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BJT하고 FET하고의 차별을 이 수식에서 많이 설명합니다. 둘 다 출력 전류가 컨트롤 되는 건데 누구에 의해서? 입력 전류에 의해서 컨트롤 되느냐, 입력 전압에 의해서 컨트롤 되느냐 사이예요. 그래서 모스는 전압 제어 전류원이고요. BJT는 전류 제어 전류원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얘는 보면은 1차 관계입니다. IC와 IB가 1차 관계니까 직선성이 있어요. 근데 얘는 게이트와 소스 사이 걸리는 전압하고 드레인에 흐르는 전류가 제곱텀이니까 비선형이야. 그래서 얘가 얘보다는 성능이 안 좋은 거예요. 정폭을 하게 되면은 뻥튀기가 그대로 파양 그대로 뻥튀기가 되는 것이 아니고 전압의 크기에 따라서 조금 달라진다는 거죠. 얘의 의미는. 그래서 리니얼티가 BJT가 모스보다는 훨씬 우수합니다. 그래서 성능이 우수하게 되는 거죠. 이제 요 수식 대신에 쓰는 수식이 바로 BJT는 이 식이다.